안녕하세요. 서정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네, 오늘은 요즘 젊은이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선진화 단계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훌쩍 뛰어넘어야 되는 세대는 아마 요즘에 막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새내기들, 90년대생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이 큰 꿈을 펼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그들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펀치를 날려볼 주제, 90년대생이 온다.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예, 90년대생이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말은 요 책에서 빌어왔습니다. 요즘 주로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90년대생이라고 합니다. 책 제목은 90년생이 온다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책의 저자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이몽택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책이 나온 지 지금 한 4, 5개월 됐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작년 11월에 나왔으니까 네네. 5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많이 팔렸습니까? 네, 그렇다고 들합니다. 네네. 네, 본업은 지금 현재 그 셀러리맨 직장인이시라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네. 뭐 기업 이름을 밝혀도 되면은 뭐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CJ 제일제당이라는 회사에서 네. 브랜드 매니저로 있고요. 근데 네. 현재는 지금 육아휴직 중입니다.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저 대기업인데 네, 거기서 90년대생을 관찰할 기회가 많이 있었던 모양이죠. 네, 제가 2012년도에 기업 신입사원 입문교육을 담당했을 때, 네, 그러셨구나. 그때부터 이제 89년생, 빠르면 90년대생들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네네. 그들을 알아야지만 네네. 그들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들을 좀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네네.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본인은 몇 년대생이십니까? 저는 80년대생이고 82년생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본인하고 어떻게 보면 한 10년 정도의 차이인데 그렇게 많은 차이를 느끼시나요? 네, 저는 맨 처음에 이제 교육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도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네. 기존의 방식대로 준비를 했고 네네. 제 생각대로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네네. 실제로 진행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네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걸 음. 제가 지켜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우연히 저랑 얘기할 때는 쓰지 않았던 언어들을 쓰더라고요. 네네.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는 뭐 인싸 언어 등등등 이게 줄임말 네네. 등등 급식체라고 많이 불리는 아하. 그런 언어를 쓰는 걸 그 당시에 처음 보고 아하. 그들이 얘기하는 거에 80% 90%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분명히 다르다 해서 그때부터 좀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임 작가 입장에서 보실 때는 이제 90년대생에 대한 생경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앞전 세대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경함을 느끼지는 않았던 모양이죠. 저는 물론 차이는 느꼈겠지만 그게 특별하게 다르다거나 저희랑 엄청 갈등이 심하다거나 이런 생각은 많이 안 해봤었는데 네네. 제 입장으로 봤을 때 후배들이 분명히 10년 차이면 뭐가 차이가 있지? 10년 차이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네. 5년, 4, 5년 차이가 네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걸 좀 보고 네네.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제가 일을 잘하고자 네. 그래서 책을 쓰기보다는 공부하고자 좀 우리 90년대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 세대 구분을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뭐 흔히 386 세대 지금 이제 한 60까지 이제 간 것 같은데요. 주력 세대였죠. 우리 뭐 민주화 과정에 그 다음 세대를 언제라고 보나요? 386 세대는 이제 60년대 베이비 부모들을 일컫는 걸 거고요. 그 다음 네. 세대가 뭔가요? 그 다음 세대가 X세대라고 많이 불리는데 사실은 X세대라는 개념이 미국에서 있는 개념을 차용했기 때문에 저희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가 X세대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 386 세대라고 해서 이름 짓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다음에 논란도 많았고 그다음에 나왔던 명칭이 뭐 88만 세대라던가 뭐 M4 세대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저는 이제 단순하게 60년대생, 70년대생, 80년대, 90년대생으로 네네네. 10년 단위로 코호트 단위로 나뉜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대 구분을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정확하게 있군요. 90년대생쯤 오니까 뭔가 사회가 근본적인 다시 한번 변화를 겪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시점 아닌가 싶은데 그 시점에 이제 90년대생이 지금 딱 사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나요? 이들의 특징은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정리가 됐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세 가지 특징을 잡았고요. 음. 간단하거나 재미있거나 아니면 정직하거나를 잡았습니다. 예, 설명이 필요한 게 저도 우리 애들이 90년대생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가 되나요? 네, 간단하거나는 이제 대표적으로 언어 생활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줄여서 편히 식약어를 얘기하는 많이 쓴다 그 뜻인가요? 네네. 그런 것도 있고 책을 보기 점점 어려워지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아하. 이렇게 좀 배경은 스마트폰을 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테크놀로지나 모든 것들이 이들이 세상을 잘게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어요. 이런 바로바로 원할 때 뭐 넷플릭스로 바로 원하는 걸 볼 수 있다거나 원하는 제품을 밤에 시켜도 새벽에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거구나. 모든 것들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참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할 수 있다. 네. 간단하게. 네. 그런 부분이 가장 그들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저희도 네네. 이제 갖고 됐는데 네네. 그 세대의 특징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보다. 네. 그 재미있거나 같은 두 경우는 번째가 재미있거나. 네. 날것에 좋아하는 저희가 속칭 말하는 병맛, 병신 같은 맛이의 준말이죠. 그렇습니까? 네, 병맛 같은 저희는 이 타임에 좀 좀 어이없는데라고 했지만 이들은 좀 좋아하고 어허. 좀 그런 개념들이 많은 광고에도 나오고 어허.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형적인 세상에서 비선형적인 세상으로 이들은 바뀐 거예요. 그런 개념들. 선배들이 좋아하는 좋아하고 웃을 때 웃는 것과 우리 90년대 웃는 게 포인트가 좀 다릅니까? 좀 많이 반대로 그 친구들이 웃는 거에 저희가 안 웃을 수 있죠. 그런 거 있고. 큰 차인데요, 그러면. 네. 그 회사 생활이 중요한데 이들이 그런 재미나 유의를 찾다 보니까 저는 희열로서 표현하고 싶은데 회사 생활에서 사실은 재미를 굉장히 찾는 거예요. 즐겁고 싶다. 여기서 힘들고 싶지 않다. 하여튼 전 앞선 선배 세대와는 분명히 다른 점들이 있다고 이제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 다른 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사회 어떻게 보면 수건 과제인 선진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전 선배 세대들이 넘지 못한 그 벽을 전 넘을 수 있는 하여튼 좋은 개성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네, 저는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대를 통칭해서 기존 세대가 위대하지 않았거나 뭐 요즘 세대가 위대했거나 이런 느낌을 드린 건 아니고요. 세상이 너무도 빨리 변하는 시대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저희의 지식과 모든 경험으로 해결이 안 되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을 이들이 이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일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듬어주고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건 저희 기성세대와의 그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그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700만 명 이하가 태어난 게 90년대 생들이고요. 네네. 인구는 적지만 회사는 꾸준히 들어오고 싶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취업난에 네네. 시달리고요. 네. 대신 그렇게 약간 쉬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를 들어왔다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책뿐만 아니고 굉장히 요즘에 많은 베스트 서적들이 셀러 서적들이 그런 것들이 많죠. 네. 열심히 일하지 말라던가 아니면 즐겁게 살자던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기존의 세대들이 어떻게 봤냐면 약간 열정이었고 쉽게 포기하고 버릇이었고 이런 식으로 많이 봤어요. 물론 기존의 이제 선배 세대들도 X세대를 그렇게 봤듯이 그거는 다 똑같겠지만 좀 오해하는 포인트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말씀 스스로 주셨듯이 선배들이 보면 계속 다 버릇없는 세대를 보이는데 우리 이제 뭐 선배 세대 80년대 생께서 보시니까 90년대생이 조금 버릇없어 보이는 측면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버릇이 없다기보다는 그들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 참지 않는 표현들이 있어요. 참지 않는. 근데 저도 이제 그래서 제가 당황했다기보다는 지금 있는 회사에 이제 임원분들이라든가 리더분들이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기존에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왜 그냥 자기 개발하라고 책을 던져줬는데 이걸 퇴근하고 보면 되죠. 뭐 예를 들면 근무 시간에 보라는 건 아니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뭐 예를 들면 30분 일찍 오라더니까 내가 왜 30분 일찍 와야 되냐. 그 들이대는 거죠. 참지 않는 세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참지 않는 환경, 참을 필요가 없는 환경에 살다 오다 보니까 명확하게 본인들의 권리를 찾고 싶다고 생각을 해요.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많이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네가 나이가 어린데 뭘 알아? 그러니까 나이로 이제 찍어 누르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솔직히 말해서 만연했는데 기존에는 참았죠. 저도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아야지 좀 더 이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참는 것이 이득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친구들은.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러면 쟤네는 쓸모없어. 뭐 좀 쫓아내야 돼. 아니면 요즘 애들 열정이 없으니까 요즘 애들 안 되겠네 정도의 결론으로 치닫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러는지 아니면 우리는 정말 시스템적으로 문제는 없는가? 30분, 1시간 일찍 오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네, 네. 이들에게 어떤 꿈의 직장은 뭐 어떤 곳이 꿈의 직장입니까? 사실은 이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좀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런 식으로 많이 속칭 말하는 동기부여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동기부여. 동기부여는 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개념이냐면 좋은 직장은 당연히 돈 많이 주는 기업들, 내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기업, 저는 답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기업이라보다 당연히 가면 좋겠지만 모두가 할 수 없으니까 대신에 최소한 회사를 다니는데 힘들게 하는 선배라던가 야근을 강요한다던가 아니면 번아웃을 시킨다던가 이런 부분만 없었으면 좋겠다는 내 동기를 없애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90년대생이 제일 싫어하는 상사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많은 조사에서는 이제 답정너 스타일의 상사가 가장 싫어하는 상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이 책에 보니까 꼰대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더군요. 그래서 아마 저희 팀에서도 저보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해봤습니다. 총 한 20개 넘는 문항 중에서 저는 한 6개 정도가 꼰대로 나오는데 괜찮은 겁니까? 굉장히 양호하신 편이에요. 양호한 편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보통 몇 개 정도 나옵니까? 통계를 내본 적은 없지만 네. 근데 제가 이 통계를 떠나서 꼰대 체크리스트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23개 문항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이상 나오면 꼰대라고 하거든요. 그럼 뭐 다 꼰대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죠. 굉장히 비과학적으로 설계가 돼 있지만 네네. 하나 이상은 무조건 나오게 설계를 일부러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전원이 다 꼰대다고 말할 수 있겠군요. 근데 어떤 의미냐면 음. 기존의 선배들이 꼰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즘에 젊은 꼰대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나이가 들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고 경험을 하다 보면 사실은 밑에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식의 저주 혹은 경험의 저주에 걸리기 때문에 밑에 사람은 어떻게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거든요. 꼰대라는 이름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진부한 표현 사이에 뭐가 숨어 있냐면 기존의 조직에 있었던 진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공식 명칭으로 또라이, 뭐 사이코, 썩은 사과, 괴물로 불렸던 이제 괴물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네. 그 사람들도 꼰대로 그냥 불리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이제 의견을 낼 필요 없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의견 낼 필요가 없어. 아니면 너는 보니까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나이가 30 넘으면 결혼을 해야지? 그게 사생활에 대한 이제 폭력적인 언행,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직도 만연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괴물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책에 썼거든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꼰대 체크리스트를 넣었습니다. 우리 90년대생은 조직도 크고 오래된 대기업의 이 초년벽 직장 생활을 더 잘할까요? 아니면 작지만 좀 이렇게 순발력 있고 뭔가 기민하게 움직이는 스타트업 쪽의 조직 생활을 잘할까요? 많이들 생각하시기에 이제 그들이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잘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100%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이들이 이제 열정을 주고 재밌게 일하고 그러면 좋아하지 않느냐 해서 이제 외적인 가치를 굉장히 네. 낮게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진 않습니다. 이들은 네. 무엇보다도 돈이 필요한 세대고요. 네, 네. 이런 외적 보상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런 오해가 있으니까 이제 열정페이란 말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대기업을 여전히 좋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여기 대부분이 지금 공무원, 네. 구급 공무원을 지망할 정도로 이제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 그런 자리를 쫓고 있거든요. 그런 게 현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선진화 작업을 이 90년대생이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들이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맨 처음에 제가 이 책을 시작했을 때 잡아놓은 제목이 구급 공무원 세대였어요. 90년대생들이 구급 공무원을 원한다. 왜냐하면 저는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사기업, 대표님도 사기업을 네, 선택하셨고 저도 사기업을 선택했지만 저는 열정이 없다. 아니면 대학 나와서 구급 공무원을 준비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이들이 구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인 걸 원해 아니면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해 이런 것들이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깊숙이 사기업에 대한 배신감 혹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건 이제 IMF가 지나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제가 이제 취업을 했던 시기인데 그 당시에 중요한 게 뭐였냐면 신입사원부터 구조조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IMF 때 건들지 않았던 그런 친구들. 그러면 이들이 원하는 합리적 선택은 구급 공무원이나 공공기관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근데 잘리지 않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어차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불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어차피 그렇다면 나의 원하는 이런 내가 있는 능력들을 제대로 발휘하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된 돈을 받고. 그래서 요즘에 친구들이 원하는 게 10대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장래희망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 기회랄까 또 인센티브를 잘만 배합해서 유지시켜주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세대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열심히 일한다는 게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는 활동들은 굉장히 할 건데 이들에게 강요가 됐던 게 기존에 뭐가 있었냐면 회사는 가족이라는 미명 하에 예를 들면 계약은 5시 반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만 10시, 11시까지 당연스럽게 야근을 했던 부분이죠. 물론 야근이 진짜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이젠 정확한 페이를 달라는 거죠.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러니까 뭔가 좀 이중적인 구조, 네. 두 얼굴의 모습 이런 걸 아주 경멸하는 거군요.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하고. 네. 예. 자, 우리 이번에는 이 90년대생을 하나의 소비계층으로서 한번 묶어서 본다면 이들은 어떤 소비자입니까? 한 단어로 좀 표현할 수 있는데 혹시 흑우가 어떤 단어인지 아시나요? 흑우? 네. 그 블랙카우 뭐 까만 소입니까? 네, 검정소인데 네. 호구입니다. 호구. 요즘의 세대들은 흑우라고 부릅니다. 아하. 흑우, 검정소, 말랑카우, 흑두루미 등등등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데 호구라는 건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던 단어였거든요. 근데 호구를 당하기 싫어합니다. 기업에 있어서. 호갱이라고 호구랑 고객이 합쳐서 호갱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당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기존에 호구나 호갱 같은 단어가 나왔던 게 어디인지 좀 살펴보면 사실은 휴대폰을 살 때 필요보다 비싸게 이제 할부 금액을 주면 사거나 아니면 PC를 살 때 이제 어떤 전자상가 가서 비싸게 가격보다 비싸게 이제 샀던 분으로 한정이 되는데 요즘에는 이게 굉장히 넓습니다. 모든 기업에서 내가 돈을 주고 사는 이런 재화나 서비스 모든 부분에서 제대로 내가 돈을 주고 사는데 갑질을 해? 나한테 직접 하지 않았으면 뭐 예를 들면 대리점 갑질을 해? 아니면 이제 오너 리스크가 있어? 이런 부분들을 다 호구나 호갱 기업 같이 돼야죠. 근데 이들은 특별히 불매 운동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만 자연스럽게 발길을 끊는 슬로우 데스 전략을 펼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기업은 도태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이 기성세대가 90년대생들과 잘 어울려 지내고 또 이 90년대생들에게 우리의 선진화 과제를 잘 완수할 수 있도록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면 어떤 걸 끝으로 좀 제안해 주고 싶으시겠어요? 네, 사실 특별하게 제도나 어떠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좋은 선배가 되면 됩니다. 좋은 사람, 좋은 선배가 되라고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좋은 선배가 되면 되는데 좋은 선배란 개념이 예전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전엔 좋지만 사람은 좋지만 일을 잠깐 못하는 좀 부족한 선배들가 있었던 반면 일은 정말 잘하지만 성격이나 이게 너무 불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좀 다스리지 못했던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모두 다 좋은 선배의 특징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 되면 둘 다 쓰레기라 불립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갖춰야 됩니다. 일도 잘해야 되고 그들의 마음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선배들이 옛날에 몇몇 있었어요. 그 굉장히 그럼 따르고 싶어하는 선배가 되면 이들은 분명 여기서 인정받고 싶고 여기서 일을 하고 싶거든요, 진짜. 이들이 일을 안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선배들이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밑에서 있으면 배울 수 있고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게 분명히 믿어진다면 신뢰가 쌓이면 사실은 52시간 근로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이든 또 그런 좋은 선배를 중용을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또 이런 그 선배를 따라서 밑에 이 90년대생들이 잘 따르고 자기의 열정이 어느 정도 발현될 수 있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선배가 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